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입니다. KBO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이정후. 정교한 배트 컨트롤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수비에 대해서는 타격은 몰라도 수비는 통할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적어도 수비가 문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보여준 이정후의 모습은 이런 기대와는 적잖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타격이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수비에서의 잦은 실수, 짧은 수비 범위는 혹시 그동안 평가가 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타격도 아쉬운 건 맞지만 오히려 더 아쉬운 부분은 수비입니다. 받은 금액에 비해 타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중견수로 기용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스팅 비용까지 포함한 거대한 계약 규모를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수비입니다. 현재 이정후의 수비는 중견수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며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통 선수의 수비 지표를 확인할 때 OAA라는 지표를 보게 됩니다. OAA란 말 그대로 특정 선수가 수비로 얼마나 더 많은 아웃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정후의 수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베이스볼 서번트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9일 기준 이정후의 OAA는 플러스 1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OAA 0이 평균인데 1이면 평균보다 낫네. 중견수로 잘 적응하고 있네. 상위 22%라면 중상위권이네 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기준으로는 OAA가 마이너스 1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며칠 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도 평균과 별 차이는 없네. 상위 60%면 평균 근처니까 조금만 분발하면 중견수 평균쯤 되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이 코너 외야를 포함한 외야수 전체 기준이지 중견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견수만 따로 추려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제작일인 7월 29일 기준 이정후의 OAA는 마이너스 3입니다. 퀄리파이드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중견수 35명 중 이정후는 31위로 안타깝게도 최하위권입니다. 최근 들어 중견수들의 OAA 평균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간 것도 한 원인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외야 포지션별 평균 값과 함께 보겠습니다. 풀시즌 기준으로 최근 몇 년 메이저리그 중견수 평균 OAA는 대략 5에서 6 사이를 오가고 있고 5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 것입니다. 코너 외야는 마이너스 3 전후를 오갑니다. 그리고 이정후는 2025 시즌 기준으로 대체로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에서 머물렀고 현재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습니다. OAA는 누적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부족한 선수는 계속해서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정후처럼 같은 구간을 계속 오르내리는 경우 그리고 특정 시기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이 생긴다면 시즌이 끝나도 평균치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후의 수비 영상을 보면 수비가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댓글도 종종 보입니다. 낮 경기에서 태양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명 태양권, 실수를 제외하면 무조건 잡아야 할 공은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단순히 공을 잡았느냐가 아니라 포구 확률에 따라 타구를 1성부터 5성까지 구분해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이정후는 포구 확률 90% 이상의 쉬운 타구도 종종 슬라이딩을 하거나 수비 경로가 흔들리는 등 어렵게 처리하거나 아예 포구에 실패하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이는 점프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액션 버스트 루트 3개의 구성 요소로 판단합니다. 리액션은 투구 시점을 0초로 잡았을 때 0에서 1.5초까지 경로 불문 이동 거리로 퍼스트 스텝을 측정한 수치입니다. 버스트는 1.5에서 3초까지 경로 불문하고 가속도를 측정한 수치. 마지막으로 루트는 0에서 3초까지 얼마나 직선 경로로 움직였는지 경로 효율성을 측정한 수치입니다. 이정후의 수치는 각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4입니다. 즉, 공을 보고 뛰기는 뛰는데 이는 타구 판단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공이 떴으니 뛰고 보는 식의 반응에 가까워 보입니다. 타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가속을 내지 못하고
경로마저 비효율적으로 흐트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쉬운 타구조차 종종 호수비처럼 보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겉보기에 안정적인 수비와 실제로 안정적인 수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비수가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쉬운 타구를 어렵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정우는 이런 장면이 유독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기에 이정우가 웬만한 중견수라면 무난하게 잡을 만한 공을 돌아 들어오면서 머뭇머뭇하며 결국 포구를 하지 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공의 포구 확률은 89%로 쉬운 난이도에 속하며 중견수라면 잡아줘야 할 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 추가적으로 OAA가 깎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쉬운 타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동시에 정작 점수를 벌어야 할 4에서 5성급 고난도 타구에 대한 수비 성공률도 낮습니다. 중견수로서 MLB에서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인정받으려면 바로 이런 어려운 타구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아웃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정우는 5성 타구에서 총 12번의 기회 중 0번 성공으로 성공률 0%입니다. 4성 타구는 5번 중 2번 성공, 40%입니다. 결국 중견수로서 기대되는 수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비에서 평균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자주 코너 외야로 포지션을 옮기곤 합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뎁스와 투자를 생각하면 이정우에게 중견수로서 꾸준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사정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진정한 중견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타격보다도 수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중견수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역량을 요구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중견수라면 외야수로서 반드시 잡아야 할 공은 물론 그 이상의 타구까지 처리하며 양 코너를 조금이라도 커버해주는 기동성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인 역할입니다.